자, 이유정 기자. 예. 머라이어 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11일 아까 보신 화면의 모습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연 모습인데요. 바로 이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무려 체중이 12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연 도중에 머라이어 캐리는요, 불어난 체중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요. 그 남자 댄서에게 기대어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서 있지 못해서 남자 댄서들한테 기댈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굉장히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곡을 립싱크로 소화했습니다. 네. 120kg 정도라면 우리가 좀 잘 알려진 그 먹개비로 유명한 코미디언 김준현 씨가 120kg입니다. 개그맨 김준현 씨가 120kg인데 머라이어 캐리가 그 정도 체중이다. 자, 그런데 지금 립싱크로 또 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또 립싱크로 성의 없는 공연했다고 욕먹은 적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작년 말에 12월 31일에 공연을 가졌는데 여기에 무려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니, 근데 화면 보니까 지난 12월 31일만 해도 몸이 저 정도로 날씬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까 그 화면처럼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식습관에 문제가 생겼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서도요, 그 립싱크를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도 재현된 것 같습니다. 자, 120kg로 불어난 머라이어 캐리의 모습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원래 체중이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됐습니까? 원래 다이어트를 잘하기로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포털에 한국어로 검색해도 60kg이라고 나옵니다. 60kg이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딱 2배가 늘어난 건데요. 평생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리고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화면에 많이 보여져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36살 정도 됐을 때 4개월 동안 무려 15kg을 감량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게 한입 다이어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우리로 치면 한 숟가락 정도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 걸로 해서 다이어트를 급기간에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이어트는 이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언론 재벌과 결혼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아침에는 연어 먹고 점심에는 가자미, 저녁에는 참치를 먹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살 연하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때만 해도 모습이 괜찮았어요. 날씬했는데 불과 한 6개월, 한 5, 6개월 사이에 저렇게 체중이 2배로 늘어난 건데 자,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초예요. 한 5, 6개월 전의 모습인데 자, 몸짱 남자친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머라이어 캐리. 글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만한 주식 투자 실력을 뽐낸 미국의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 미국 고등학교들은 사립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 우리나라처럼 발전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마운틴 뷰에 있는 성프란시스라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가 2012년도에 벤처기업 스냅에 투자를 했는데요. 학교 발전기금에서 약 1,6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 1,600만 원 정도, 네, 미국 맞습니다. 돈으로는 15,000불 정도 되는 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를 투자했는데 5년 만에 이 회사가 기업 공개를 했는데 무려 377억 원까지 자산이 불었습니다. 아하. 수익률로 따지면 2,200배에 가까운 수익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발전기금 15,000불을 투자했는데 5년 만에 이게 우리 돈으로 377억 원의 가치를 갖는
재산이 됐다. 근데 스냅챗이 뭡니까 이게? 스냅챗은요, 우리로 치면 이 SNS를 보내는 그런 그 SNS 모바일 전용 메신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요, 그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곳에 집중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한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다음에 몇 초 뒤에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고 며칠 뒤에 삭제되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존중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 돈 다 어디다 쓴답니까, 이 학교는? 네, 이 학교는 이 돈 모아서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네. 과학실 같은 것도 늘리고요. 또 이 학교 학비가 $18,000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장학금으로 굉장히 많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교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그 근처, 그래서 아마 저런 투자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그 지역적인 네네.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 네네. 사실은 있죠. 네. 이 학교 재학생의 그 부모가 네. 이 투자 전문회사, 벤처 투자 전문회사를 경영하는 아, 그래요? 아빠가 있었는데 네. 그 아빠가 자기 자녀를 보니까 이 스냅챗을 갖다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이게 앞으로 돈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해서 권유를 해가지고 학교에 권유를 했군요. 예, 권유를 스냅챗을 했죠. 사라.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들 돈이 많아야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네. 학교에 뭐 여러 개 과학 실험실도 짓고 하니까 음. 했는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스냅챗은 욕도 많이 먹는 회사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유통에도 그거 아. 하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거는 바로 이런 그 투자의 전문가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으니까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야 이거 돈 되겠다 로또처럼 마치 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투자했다가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그 우리나라 학교에서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저평가된 주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신흥 벤처 기업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대학 재단들에서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유정 기자. 화면 보실까요? 네, 아르헨티나의 한 마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 촬영 현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오토바이 날치기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약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가져갑니다. 이게 천연가스를 연결해서 만든 순간 온수기인데요. 이걸 하나 들고 나가더니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가스 난로를 하나 또 가지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서 담요까지 한 장 가지고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영화 촬영 중인데 저 사람은 영화 촬영 중인 거를 몰랐던 다 엉뚱한 사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 약탈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생활 필수품을 이때다 싶어서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영화 촬영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덜미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저 화면은 지금 영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찍던 화면에 그대로 범행이 다 찍힌 건데 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요, 그 약탈 사태가 났다고, 왜 이 사람 왜 그러냐라고 이 촬영진이 물어보니까 약탈 사태가 났다라고 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그 결국 이 사람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영화 촬영장에서 실제 현장인 줄 알고 편의점을 털다가 경찰서 행을, 철창행을 가게 된 멍청한 도둑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